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사실 우리 목요일 날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연휴였는데, 미국 증시는 어제 종가가 목요일 날의 종가보다 살짝 빠져가지고 마무리가 됐죠. 우리 시장은 오늘 약간의 이제 반등 정도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는데, FOMC 금리 결정도 있고요.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숨고르기성, 눈치 보기성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슈가 있긴 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바이오주들이, 미국에서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주들, 비중이 좀 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침부터 뭔가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이, 또 이제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아침에는, 오전 중에는 마이너스권이었죠.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건 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일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아무래도 FOMC 금리 결정이겠죠. 근데 금리 결정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제 시장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내리자 하는데도 파월이 끄떡없이 이제 버티는 걸 보면은 거의 동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의 입일 텐데, 근데 파월이 요즘에 얘기한 것들이 이미 다 파월의 의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의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도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요즘에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더 데이터 봐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높아질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아마도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의 성명서도 결국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라면은 시장이 큰 반응은 안 할 걸로 보이고, 미국의 잠깐 나스닥을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도 지금 200일선하고 100일선이 겹쳐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죠. 이걸 뚫을 수 있느냐인데, 지금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며칠 안으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제 또 이야기를 또 할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긍정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무역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뭘지 지금 예상들을 못 하더라고요. 기사들을 봐도. 근데 진짜 그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미국의 긍정적인 얘기라면은, 이게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겠죠. 나스닥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허풍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왜 긍정적이냐 이러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어차피 지금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함께 한번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제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 위로 뚫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조정이 들어올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파월보다는 트럼프의 입에 더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그 발언, 트럼프가 내놓겠다는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아주 큰 발언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는 미국 증시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또 횡보 정도 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은 0.7%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꽤 큰 반등이긴 하지만 오늘 뭐 살짝 반등이 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의 발언을 기다리는 정도의 움직임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 증시를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보조 지표를 스토캐스틱을 보면은요, 중국 증시도 지금 상당히 좀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일본 증시를 잠깐 보면은 일본 증시도 니케이도 과매수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를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스토캐스틱 잠깐 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은 조금은 좀 쉴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고, 이것을 뚫고 한 번 더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치 불확실성이 여기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어떤 관세 그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감소에 대한 해소에 대한 반등은 이제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보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더 가려면은 이제 뭔가 좋은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제 호재거리는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대화한다는 거죠. 스위스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중국, 미국이 대화를 한다는데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또 발언하겠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올라가 준다면은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또 호재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기대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환율이 지금 빠졌죠. 환율이 제가 계속해서 1410원 밑으로 좀 빠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안 빠지던 환율이 지금 1400 밑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빠진 게 대만 때문에 이제 빠진 거죠. 대만이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아니냐 이러면서 대만에 이제 그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대만 달러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니까 중국도 위안화도 강세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뭐 원화까지 같이 덩달아서 지금 강세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뭐 수출 기업에는 조금 뭐 타격이 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뭐 그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밑에 있을 때도 수출이 잘 됐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빠지는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증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대. 단지 이제 너무 이제 단기간에 급등들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는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뭐 특징주들 잠깐 좀 보면은 일단 조선방산 쪽을 안 볼 수가 없죠. 조선주들이 계속 잘 올라갔고요. 오늘도 보면은 그 한국조선해양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오션하고 같이 뭐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또 그 따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오션 눌려 있지만 뭐 이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의 조선주들은 지금은 정말로 이제 제가 계속 박스권 매매 말씀드리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주들을 지금 따라잡는 거는 너무 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있고요. 물론 모멘텀은 굉장히 좋고 뭐 앞으로의 실적 기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따지자면은 이미 이제 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선주가 지금 2024년도 저점이 뭐 한 11만 원대인데 지금 뭐 28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한 3배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분명히 높은 부분인 건 맞습니다. 신규 진입은 좀 지금 부담스럽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영역이다 좀 봐야 되겠고, 물론 조선주는 계속 그 박스권 매매는 올해 한 해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또 이제 매물 맞고 조정이 들어오겠죠. 근데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조선주들은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박스권도 달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데서 사자고 그랬잖아요. 박스권 하단에서 여기서 사서 전고점까지 보면 된다 그랬는데 그걸 넘어서고는 있죠. 하지만 요번에도 또 그런 매매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신규 진입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지금 또 뭐 서로 미사일 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늘 또 모멘텀이 붙어서 더 갈 수는 있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방산 쪽도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은 그냥 더 간다고 해도 좀 쳐다보는 게 낫고요. 신규 진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쪽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2% 정도 올라주고 삼전이도 0.3% 뭐 빠지진 않았습니다. 소부장들 중에서 뭐 엄청난 상승을 오늘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소부장들도 지켜주기 정도는 했고요. 오늘 이제 셌던 쪽은 유리기판 쪽이 좀 셌어요. 필옵틱스도 5%도 올라줬고 또 후공정 쪽에 뭐 YC 같은 종목들도 2% 오르고 했는데,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다음 버전이죠. 블랙웰 울트라를 이번 달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엔비디아는 매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도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한 번은 더 신고가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제 블랙웰이 잘 팔리고 있고, 블랙웰 울트라 또 내년 되면은 또 새로운 그 가속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팔립니다. 물론 뭐 중국 쪽 시장을 잃어버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있지만, 뭐 어차피 중국 쪽은 규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 도움이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도 매수관으로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타면서 그 뉴스를 타면서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2% 정도가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본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좀 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그 기사를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HBM3 12단을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될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보이고, 또 한 가지는 HBM4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그리고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에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먼저 가지만, 삼성전자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시기가 다가왔다 보이고요. 아마도 전 썸머랠리가 올 걸로 보는데, 썸머랠리를 이제는 삼성전자가 또다시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소부장들 우리가 뭐 계속 봐야 되고요. 뭐 이런 인허공업처럼 시총 큰 종목들도 봐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쪽이라든가 후공정 쪽, 또 네오센 같은 CXL 쪽, 또 PSK처럼 실적 정말 좋았는데 주가는 바닥인 이제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전선주들이, 제가 전선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선주들이 요 근래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현대일렉트릭 기준으로 해서 뭐 최소 뭐 한 37만 원 정도 더 갈 수 있다면 4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전선주들이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붙어 있죠.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쪽의 관세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그 미국 쪽의 전력설비 업체들이 공사를 굉장히 좀 늦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서 정부에다가 지금 탄원을 넣고 있거든요. 우리 못 먹고 살겠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 지금 공사도 해줘야 되는데 전선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죽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기사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행정부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아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 우리 한미 통상에서도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선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실적이 잘 나온 데가 오늘 LS 에코에너지가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이 주가 아니라 베트남 쪽이 주인데 베트남이 지금 앞으로도 한 9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 전력 설비 개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실적 잘 나왔는데 오늘 반응을 많이 안 했죠. 하지만 지금 충분히 매수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전선주는 계속해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로봇주들하고 자율주행 쪽이 오늘 살짝 움직였죠. 레인보우하고 로봇주 2.9% 올라갔고요. 자율주행 쪽에 뭐 퓨런티어 거의 한 4% 올라갔고 이런데 로봇주랑 자율주행 쪽은 제가 테슬라하고 괴를 같이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를 보시면은 테슬라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여기만 뚫어주면은 300불만 뚫어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최소 뭐 한 350 더 갈 수 있다면 420 정도까지도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이 미국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서서히 풀리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중국은 이미 지금 자율주행 시대예요. 전기차는 너무 당연해. 중국은 전기차라는 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자동차예요. 자동차 하면 그냥 전기차인 거지 따로 뭐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전기차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앞서 나가고 있고 테슬라는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또 미국 쪽도 지금 규제가 풀리면서 자율주행 시대는 꼭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한 번씩 날 때마다 뭔가 좀 이제 주춤주춤하긴 하지만 안 갈 수 없는 이제 대세 흐름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엔비디아 측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도시 하나를 완전히 자기네들 직원들 사는 도시 하나를 그 특별시로 만들어가지고 시장도 자기네들 직원하고 막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럼 거기는 이제 또 규제 자체가 상당히 자기네들을 위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 속도도 또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뭐 로봇주라든가 또 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주들도 뭐 SOS 랩도 그렇고 퓨런티어도 그렇고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다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하고 아마도 하반기 때 조금 더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쪽은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일 것 같으니까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움직였습니다. 이건 이제 환율 빠지니까 이제 움직인 건데 환율 때문에 움직였다면은 연속성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그 약간 좀 그 견주어 봐야 돼요. 과연 연속적으로 빠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유가 자체가 빠졌는데 지금 유가가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환율 빠진 게 또 상쇄돼 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너무 큰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내일쯤 해가지고는 한번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너무 바라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쪽이 오늘 다들 안 좋았죠. 그래도 알테오젠이 아래꼬리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죠. 삼천당도 3% 정도 빠지고, ABL 같은 경우에도 8%나 빠지고 이랬는데, 한 2주 동안은, 그러니까 관세 발표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관세 발표 이후에는 또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불확실성 제거로 해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요번에 많이 흔들린다면은 바이오 쪽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유력한 종목들, 특히 리가캠이라든가 ABL 바이오가 많이 흔들린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고 있다가 흔들림이 좀 커지면은 오히려 매수한 전략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차전지 오늘 안 좋았죠. 요즘에 2차전지 아주 시장 대비해가지고 죽을 쓰고 있는데, 2차전지는, 실적 시즌이 지나면은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실적보다는 이제 또 하반기 때 저점 잡는다, 이제 또 이런 것들이 뉴스가 기사화 될 거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는 실적 시즌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지금 5월 7일이니까 한 한 주 정도만 더 지나가면은 2차전지 쪽에 이제 반등이 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중 크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2차전지 쪽에는. 자, 전략 쪽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관세 불안감이 좀 옅어지고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이제 관세 불안감은 많이 옅어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크는 이미 찍었고 지금 각 나라가 미국하고 협상 중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협상이 됐다,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주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나쁜 뉴스라기보다는 이제는 관세 불확실성이 지나갔다라고 보이는 뉴스들이죠. 물론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유로인가요? 또 미국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하고의 협상이 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협상 과정 자체는 상당히 좀 난항을 겪겠지만은, 하지만 협상이 되긴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어떤 나라든지 어느 나라가 협상이 끝났다 이럴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뉴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감들이 옅어지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또 눈을 어디로 돌릴 거냐. 그러면 특히 우리 시장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지금은 금융주 쪽, 또 한국전력 같은 이제 이런 쪽, 그러니까 주로 뭐랄까요, 이제 내수 방어주 쪽으로 이제 뭔가 좀 눈들이 돌아가 있고 그쪽으로 돈들이 몰리는데, 이제는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또 관심들이 또 쏠릴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에 기술주라든가 이런 쪽들을 또 우리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치 불확실성과, 제가 2대 불확실성 그랬죠.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세 불확실성. 정치 불확실성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은 아직 완전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점은 찍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던 추는 일단 끊겼다. 그리고 위쪽으로 끌어올릴 만한 추는 이제 미중 협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글로벌 협상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완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더 올릴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스토캐스틱 신호가 이번 달에 잘하면은 지금 벌써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죠. 이번 달 종가가 지난 4월 종가보다 위쪽에만 있으면은 매수 신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월봉상의 스토캐스틱은 상당히 오랜 기간, 최소한 1년 이상을 점진적으로 시장을 상승시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상당히 우리 시장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때 저는 어쩌면은 작년에 나왔던 고점을 한번 또 넘어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야 무슨 시장이
뭐 많이 올라오기도 해서 또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 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가는 듯 싶지만 사실 하반기 장세는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심 가질 섹터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을 기대한다면 반도체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자율주행 이쪽이 하반기 때는 또 큰 폭의 반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거기에 하나 또 더한다면은 제가 근래에 계속 말씀드리던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 뭐 실리콘톤은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조금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나왔지만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이패밀리 같은 종목도 요즘에 색조 쪽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바닥권 매수도 가능해 보입니다. 화장품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한 1, 2주 정도의 조금 쉬어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반기 썸머랠리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불장을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